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코이즈 랩실 석사과정 우민수입니다. 오늘은 어널라틱 네트워크 프로세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기준 의사결정 MCDM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두 번째로 MCDM 중 하나인 오늘의 주제 어널라틱 네트워크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세 번째로 AMP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AMP를 파이썬을 통해 예제에 적용해 보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CDM에 대해 살펴보면 멀티크리테리아 디시전 메이킹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여러 기준을 평가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식별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요소들이 평가되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원들의 가중치를 결정합니다. 각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에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적합한 MCDM 방법을 사용해서 자원을 순위화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정의된 기준과 가중치를 활용해서 대안들을 비교하고 최적의 결정을 도출합니다. 이 MCDM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입니다. AHP는 Pairwise Comparison과 Hierarchical 구조를 이용해 문제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MP, Analytic Network Process입니다. AMP는 AHP를 확장한 형태로 의사결정 요소 간의 상호 의존성과 피드백 관계를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복잡한 의사결정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TOPSIS, 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입니다. TOPSIS는 이상적인 해에 가장 가까운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으로 대안들 간의 거리 계산을 기반으로 최적의 선택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MCDM 방법들은 각기 다른 장점과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AM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MP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AHP와 조금 비교를 먼저 해보면, AHP는 Hierarchical, 계층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 각 요소는 독립적이고 일방향 관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구조가 단순하고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AHP의 계층적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우측에 AMP는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포함합니다. 즉, 두 방향으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AMP의 네트워크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AHP는 구조가 단순하고 독립적인 요소를 다루는 데 적합하지만, AMP는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와 피드백이 있는 문제에 효과적입니다. AMP는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델 구성과 네트워크 구조화입니다.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설계합니다. 두 번째로 페어와이즈 컴패리즌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프라이어리티 벡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준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프라이어리티를 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포 매트릭스를 생성하고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 관계를 반영한 수포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중요도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프라이어리티를 계산하고 이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그림처럼 모델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러스터 1은 네트워크 셀렉션이라는 최종 목표를 나타냅니다. 클러스터 2는 속성들, reliability, speed, security, coverage, cost와 같은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3는 대안, 즉 네트워크 A, 네트워크 B와 같은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자유롭게 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브레인스토밍
혹은 뭐 전문가 그룹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기법, 그리고 각 참여자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뭐 투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노미널 그룹 메소드를 통해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한 뒤에 두 번째 단계는 페어와이즈 컴패리즌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프라이어티 벡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사티의 9포인트 스케일을 사용해서 1점은 동등하게 중요함을, 또 9포인트는 매우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클러스터 1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셀렉션이라는 최종 목표에 대해 주요 기준들 간 중요도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행렬처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클러스터 2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는 reliability, speed, 그리고 security, coverage, cost와 같은 기준들 간의 상호 비교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드가 security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코스트가 커버리지에 비해서 얼마나 덜 중요한지 평가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기준들 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3로 넘어가면 각 대안, 즉 이제 기준에 대한 네트워크 A와 B와 같은 네트워크 간의 이제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기준에 대해서 네트워크들의 비교를 수행을 한 뒤에 이를 통해서 각 기준에 대해서 얼마나 우선순위가 높은지 계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스프 매트리스 생성해서 이 페어와이즈 컴패리즌 결과가 활용이 되게 됩니다.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을 하나만 살펴보자면 네트워크 셀렉션에 대한 클러스터 2의 기준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스피드, 릴라이빌리티, 시큐리티, 코스트 커버리지라는 기준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예를 들어 스피드가 릴라이빌리티보다 9배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제 스피드 릴라이빌리티 셀에 9를 적고, 이제 반대 방향인 릴라이빌리티 스피드 셀에 이제 9분의 1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형태로 매트릭스가 구성이 됩니다. 이 행렬을 기반으로 우선순위 이제 프라이어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이겐벡터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은 파란색 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각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가 계산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벡터는 각 기준의 가중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트는 가장 높은 0.4417의 가중치를 가지며 코버리지는 가장 낮은 0.027로 가중치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을 수행하면 다음 단계인 슈퍼 매트리스 생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슈퍼 매트리스를 생성하고 가중치를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의사결정 요소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먼저 슈퍼 매트릭스는 시스템 내 클러스터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파티션 매트릭스입니다. 이 AMP에서는 크리테리아, 클러스터, 얼터네이티브스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데, 슬라이드에 보이는 행렬에서 각 블록은 두 클러스터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W 1, 2를 보면은 클러스터 1이 클러스터 2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클러스터 1은 네트워크 셀렉션을 포함하고, 클러스터 2는 스피드, 릴라이빌리티, 시큐리티, 코스트 커버리지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죠. 이제 그러면 W1, 2는 클러스터 1의 요소 네트워크 셀렉션이 클러스터 2의 각 요소, 예를 들어서 스피드나 코스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관계를 앞서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을 통해 계산된 프라이어티 벡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슈퍼 매트리스는 단계적으로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unweighted 슈퍼 매트리스는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얻은 순수한 상호작용만을 포함한 매트리스고, 웨이티드 슈퍼 매트리스는 여기에 클러스터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해서 가중치를 적용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상대적 중요성이 좀 고려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미팅 스프 매트리스는 반복 계산을 통해 안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수렴할 때까지 이제 반복 계산을 해서 최종 우선순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리미트 K, K가 무한으로 갈 때 W를 K번 곱하는 형태로 수렴합니다. 언웨이티드 스프 매트리스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이 매트리스는 앞서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을 기반으로 한 순수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초기 형태입니다. 먼저 클러스터 1 꼴과 클러스터 2 크리테리아 간의 상호작용 파란 박스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셀렉션에 대한 기준들의 영향을 이제 앞서 페어와이즈 컴패리션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클러스터 2 내의 기준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클러스터 2와 클러스터 3 간의 상호작용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조금 독특한 클러스터 이제 3 대안들, 얼터네이티브 간의 내부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각 대안, 네트워크 A, 네트워크 B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 예시에서 그런 건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단위 행렬을 사용합니다. 이 단위 행렬을 사용하면은 이제 대안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제 클러스터 간의 상호작용을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좀 행렬의 곱을 상상해 보면은 저기 노란색 셀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A의 값은 이제 같은 색깔의 셀끼리 이제 곱으로 계산이 되므로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대안들 네트워크 B, 네트워크 C, 네트워크 D에는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게 됩니다. 이 행렬의 그 곱을 그냥 가로 세로 곱을 상상하시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안 간의 독립성이 이제 유지돼야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단위 행렬을 사용하고, 만약 이 대안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면 단위 행렬 대신 뭐 상호작용 값을 포함한 행렬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웨이티드 스프 매트리스는 시스템의 초기 상호작용과 독립성을 모두 반영해서 이제 이후 단계인 가중치를 반영한 웨이티드 스프 매트리스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웨이티드 스프 매트리스는 언웨이티드 스프 매트리스에서 클러스터 간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해서 이건 이제 가중치를 적용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가중치의 적용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클러스터 2 내부 빨간 박스와 클러스터 2와 클러스터 3 간 녹색 박스에 대해서만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 예시에서는 상호작용을 간단하게 0.5 대 0.5로 해서 스케일링 했으나 상황에 맞게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비율을 설정하면 됩니다.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리미팅 스포 매트리스는 웨이티드 스포 매트리스를 반복적으로 곱하여 얻어지는 형태로 시스템이 수렴 상태에 도달했을 때 최종 우선순위를 나타냅니다. 직관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서 K는 반복 횟수를 의미합니다. K가 무한대로 증가함에 따라 매트리스 값이 안정적인 수렴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클러스터와 대안 간의 상호작용이 일정한 우선순위 값으로 정리됩니다. K의 증가에 따른 행렬 값들의 변화를 보면 이제 점점 수렴 상태로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수렴한 형태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 내 모든 클러스터와 대안들 간의 최종 우선순위를 나타냅니다. 각각 보이는 네트워크 A 0.52576, 그리고 네트워크 B 0.08194, 네트워크 C 0.10044,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안이 전체 시스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면서 최종적으로는 네트워크 A가 가장 적합한 대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AMP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안전, 그리고 환경 관리 분야입니다. AMP를 통해 폐기물 처리 장소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후보지들 간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비교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는 대기 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순위화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데 AMP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문학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유역과 물 이동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물 공급 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AMP가 활용됩니다. 기업과 금융 분야에서는 여러 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은행, 건설 산업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비교하고 중요한 기준을 도출하는 데도 사용하고, 투자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소 프로젝트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에도 사용할 수 있고, 마케팅 및 지식 관리 전략의 평가와 선정에도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리스크 평가에서도 노트북 산업, 건설 프로젝트, 정보 안전 분야에서 리스크를 평가하여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예방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물류 및 공급망 관리에서의 활용 사례를 보면 다양한 산업에서의 공급업체와 유통업체를 선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후보 업체를 비교하여 품질, 비용, 신뢰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전자제품이나 항공산업의 공급망에서 아웃소싱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AM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물류센터, 유통센터와 같은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거나 공급망 기능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공학, 제조 시스템에서 AMP의 적용 사례를 보면 자동차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제품 설계와 재구성 과정에서 널리 사용합니다. 특히 새로운 제품 설계나 재설계할 때 위험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혹은 기계를 선택하는 데에도 다른 방법론과 결합한 형태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유지보수 및 수리 전략에서는 적절한 유지보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P와 퍼즐 로직을 결합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앞서 엑셀로 살펴봤던 예제를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옵티멀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셀렉션,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 옵션 중에서 최적의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 네트워크는 마찬가지로 스피드, 릴라이빌리티, 시큐리티, 코스트, 그리고 커버리지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준 간 그리고 대항 간의 상대적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티의 9포인트 스케일을 사용합니다. 앞서 했던 AMP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페어와이즈 컴패리즌, 문제 요구 조건에 따라 각 기준과 대항 간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티의 9포인트 스케일을 사용해야 되고, 상호작용을 반영한 프라이어리티 벡터를 도출합니다. 두 번째로 슈퍼 매트릭스 구성입니다. 요구 조건은 페어와이즈 컴패리즌 결과를 바탕으로 슈퍼 매트릭스를 작성해야 되면서 각 기준 간과 대항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구조를 생성해야 됩니다. 슈퍼 매트릭스는 서브 매트릭스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클러스터 2와 클러스터 3의 상호작용을 반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리미팅 슈퍼 매트릭스 도출입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된 슈퍼 매트릭스를 반복적으로 곱하여 극한값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상호작용을 반영한 상태에서의 각 요소의 최종 중요도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대안의 순위 결정입니다. 리미팅 슈퍼 매트릭스의 최종 결과를 기반으로 각 네트워크 대안의 점수를 계산하여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적의 네트워크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봤던 것처럼 네트워크 A가 다른 대안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이를 최적의 선택으로 결정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AMP를 구현하기 위해 PyAMP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파이 AMP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페어와이즈 컴퍼리전, 칼큘러스를 통해서 리미팅 슈퍼매트릭스 계산 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AMP 네트워크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네트워크 객체를 생성합니다. 본 구현에서는 클러스터 3를 대안으로 두기 때문에 create earth cluster를 false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원래 저 디폴트 값이 true라서 대안 클러스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 후에 add cluster, add node 메서드를 활용해서 우리의 구조에 맞게끔 네트워크의 클러스터와 노드를 추가해 줬습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커넥트 메서드를 활용해서 클러스터 간 연결을 설정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화살표와 같이 클러스터의 연결을 형성해주고 각 클러스터와 노드를 노드 커넥트를 활용해서 이어줍니다. 네트워크 셀렉션에서 클러스터 2, 이제 클러스터 2 내부, 클러스터 2에서 클러스터 3, 클러스터 3 내부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을 수행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반복을 조금 줄이고자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함수는 AMP 네트워크 내 특정 노드에 대해 타겟이 되는 클러스터의 노드들과의 페어와이즈 컴패리전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먼저 특정 노드 객체를 가져와 타겟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반복문이 실행되고 특정 사용자가 투표한 페어와이즈 컴패리전 값을 추가한 후 보트 메소드를 사용해 값을 입력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페어와이즈 컴패리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우선 클러스터 1의 네트워크 셀렉션 노드가 클러스터 2의 노드들과 상호에 적용하는 관계를 정의합니다. 코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set pairwise priority 함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pairwise 값들을 설정합니다. 우측의 표는 설정된 비교값에 기반한 pairwise comparison 매트릭스를 보여줍니다. 각 노드 간의 상호 중요도를 행렬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대각선 값은 자기 자신과의 비교로 1, 비대칭 값은 pairwise comparison 값을 결과를 반영합니다. 같은 과정을 클러스터 2 내부에서도 똑같이 진행했고 여기서는 총 5개의 노드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노드들에 대해서 다른 노드들 간의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노드에 대한 비교값을 딕셔너리 형태로 정리한 후 반복문을 활용해 계산했습니다. 클러스터 2 노드에서 클러스터 3 노드에 대한 비교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고 해당 결과를 오른쪽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3는 alternatives 대안, 즉 네트워크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 C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안 간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따라서 클러스터 3 내부에서는 페어와이즈 컴패리션 없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형태의 연결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페어와이즈 컴패리전이 이루어졌으므로 두 번째로 unaided 스폰 매트릭스를 생성했습니다. 앞서 엑셀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순수한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unaided 스폰 매트릭스에서 클러스터 간의 상대적 중요도 0.5 대 0.5를 웨이티드 반영해서 웨이티드 스폰 매트릭스를 생성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웨이티드 스폰 매트리스를 반복적으로 곱하여 네트워크가 수렴에 도달했을 때 리미티드 스폰 매트릭스는 이제 다음과 같으며 이 상태가 이제 모든 상호작용의 종합적인 중요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값을 기반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면 네트워크 A가 0.529934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네트워크 B, 네트워크 C, D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A가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